삼성전자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 3% 상승해서 금요일날 끝났습니다. 87,100원. 4월달에 형성했었던 고가를 돌파를 했죠. 이거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실적을 보잖아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적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실제 10조 4천억. 이게 예상치가 8조 원대로 잡혔거든요. 예상치보다 2조 이상 더 잘 나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것보다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HBM 관련된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HBM을 아직 삼성전자에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납품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 쪽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퀄테스트가 아직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에는 통과했다는 내용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발표될 수 있어요. 근데 발표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볼 때 단순히 뭐 차트상으로 살려놨으니까 이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격 조절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무조건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좋아요, 저것 때문에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는 또 한 가지 호재가 더 있죠. 요 분입니다. 요 분 전영현. 그쵸. 요 분인데 요 기사 한번 보시죠. 정연현 HBM 개발팀 승부수 반도체 도약 이끈다. 그쵸. 이분은 삼성 부회장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DS 부문장으로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때 그 시절에 이름을 많이 날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약간 조금 삼성전자가 뒤처진 이유가 좀 이런 분들이 좌천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과거의 영광을 같이 이끌었었던 그런 분들이 부문장으로 많이 좀 돌아올 것 같은 좀 그런 기대감이 발생을 했고 들어온 지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 그럼 개발팀을 모두 다 뒤엎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인력들을 7월 9일까지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뽑고 있고 그리고 그 인원이 무려 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력직 위주로 뽑고 뭐 신규 사원들 공채로 뽑는 게 아니라 경력직 인원들을 토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기대감을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 측에 대한 무언가 그런 의존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인력 싸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짐 켈러 그 반도체 시장에서의 그 마이다스 손이죠. 짐 켈러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짐 켈러 이분이 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AMD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애플 그리고 또 AMD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인텔 갔다가 그쵸 여기는 직접 사업을 하신 분일 겁니다. 이분이 삼성 파운드리에 잠깐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플에서 사용하는 AP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테슬라 도조 요거 만든 사람이에요. 요거 만든 사람. 그리고 AMD가 지금 인텔을 제꼈죠. 그것도 요 분이 만든 겁니다. 요 분이.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지금 삼성에 대한 무언가를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삼성이 조정 없이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요런 조정까지는 이제 없을 수 있겠다. 한동안은.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96,800원이죠. 21년도의 고점. 이 정도의 상황은 이제 돌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맞춰서 하라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00%가 넘고요.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가야 됩니다. 반도체 종목 한 3개 정도만 볼게요. 매수 매도한 결과 50%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매수 매도한 결과 75%의 수익 구간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 DI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 꾸준하게 수익을 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데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뭐 태성이나 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관련된 HBM 관련주죠. 이런 쪽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그쵸? 내가 매매하는 타점은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다시 보자고요.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밑에가 제가 하이닉스를 같이 두고 한번 볼게요. 뭔가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하지만 기대가 여기 있는 그 미래가치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죠. 기대감이 하이닉스가 더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HBM을 삼성전자에서 못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언젠가는 할 거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 언젠간이 언제일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태죠? HBM이 쇼티지, 공급이 부족해요. GPU도 부족한데 GPU가 동작하기 위해선 지금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거 HBM이 다 달려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곱하기 2 2배 수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에서 얘기하는 건 내년 물량까지 다 끝났다. 솔드아웃, 완판.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으면 이 지금 나오는 HBM 관련된 이 내용들이 비메모리 관련된 그것처럼 재고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는 건 생산을 멈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생산을 멈추지 못하니까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 전에 재고를 빨리빨리 팔아야 되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출렁거립니다.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이 작용을 한 건데, 이런 부분이, 그쵸?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를 이번에 다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이닉스는 반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탁 올려서 삼성전자를 딱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시세 구간이 비슷합니다. 그쵸? 비슷해요. 하지만 조정의 폭이 삼성전자가 더 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시세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나올까요? HBM이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에서 뭔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전영현 체제에서 뭔가 이 다음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죠. HBM2까지는 가능한데 HBM3나 3E 이거 빼버리고 그냥 HBM4로 바로 넘어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게 그게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8단 12단 8단 10단을 못하는데 12단을 바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합니다. 해요. 그쵸? 이건 하는 겁니다. 그냥 놓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이게 누가 만들었는 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실적을 조율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냥 감산하면 돼요. 감산하면 가격 올라가요. 이걸 하이닉스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관련된 내용만 있었으면 하이닉스는 이렇게 반등을 못합니다. 여기 빠졌어야 맞아요. 독점적 지위가 안 깨지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안 일어난다는 거죠.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반도체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비메모리화 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텐데, 하지만 이 뭉쳐있는 몰려서 나오는 시세는 굉장히 크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폭은 어마어마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만 공략을 한다.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그 내용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과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반영이 되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
25%, 14% 이렇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분류를 하고 판단을 할지를 제가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